이구치 세이베이는 야마가타현의 하급 사무라이입니다. 말이 사무라이지 지금은 그냥 그 지역 영주의 자산 창고를 관리하는 하급 셀러리맨이죠. 에도 시대가 막바지에 이른 19세기 중엽, 미국 페리 제독이 함선 딸랑 4척을 이끌고 300년 역사를 자랑하던 도쿠가와 막부를 박살내던 시기였습니다. 죽음보다 명예를 중시했던 사무라이도 어느덧 황혼을 맞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막부의 권위와 힘이 점점 사라지면서 막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일본도를 휘두르던 사무라이도 이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세이베이도 그 시대 생활고에 몰린 하급 사무라이 중에 한 명입니다. 아내는 결핵으로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두 딸이 있고 치매에 걸린 노모를 보필하고 있는 말 그대로 생계형 사무라이죠. 낮에는 그 지역 번주의 자산을 관리하는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는 월급쟁이고 밤에는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딸들과 벌레 상자 만드는 부업을 합니다. 하루 업무가 끝나면 동료들은 여느 셀러리맨들처럼 술 한잔 할 약속을 잡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세이베이는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곧장 집으로 칼퇴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친구를 황혼의 세이베이라고 부릅니다. 황혼이 되면 집으로 사라져서 그런가 보네요. 자기 관리에 쓰는 돈마저 아까워서 남들은 다 반질반질한 맞박이인데 세이베이는 덥수룩한 맞박이고 목욕도 안 해서 몸도 근질근질합니다. 옷도 헤어진 옷을 입는 말 그대로 지질이 궁상의 극치입니다. 이 꾀지지한 모습에 창고를 시찰하던 번주에게 한 소리 듣기도 합니다. 게다가 빚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무라이의 아내였겠다. 아내의 장례식을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사무라이의 상징인 칼도 팔고 노모의 병환으로 빚을 지고 있죠. 어린 딸들도 이런 아빠의 모습에 기특하게도 마음 아파합니다. 갑자기 집을 찾아온 세이베이의 큰 삼촌, 일단 잔소리 한 판 시원하게 하시고 사는 모습이 궁상맞으니 새 장가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세이베이는 자기 처지를 잘 알고 있는지 정중히 거절합니다. 어느 날 교토에서 돌아온 어릴 적 친구 이이누마를 만나게 되는데 이이누마는 이 꾀재지한 친구를 관직에 추천해주고 싶었지만 이 친구의 여동생 토모에가 남편의 학대를 못 이겨서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토모에는 세이베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친구였죠. 그리고 다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세이베이. 누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여동생 토모에입니다. 그런데 이분, 중형 SUV의 그분이십니다. 한때 8090 아재들의 심보를 울렸던 분이시죠. 어릴 적 세이베이의 마음도 설레게 했었나 봅니다. 어린 두 딸도 토모에를 잘 따르고 심지어 어머니도 토모에를 기억하는군요. 세이베이의 가족들은 토모에로 인해 간만에 저녁다운 저녁을 합니다. 토모에를 집에 바래다 주는데 토모에의 전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군요. 의욕심 있는 세이베이, 사무라이 출신답게 가볍게 제압하고 어쩌다가 둘은 결투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때 사무라이였던 세이베이, 일단 오래간만에 워밍업 좀 하고 그 다음날 결투 약속 장소로 가서 역시나 아주 가볍게 제압합니다. 그래도 살생은 거부하는 세이베이. 이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지고 번주에 경호무사로 있는 요고라는 사무라이도 찾아와서 슬쩍 대련을 떠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세이베이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 후로 토모에는 자주 세이베이의 집에 들려서 딸들 엄마인 양 가족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친구 이이누마는 세이베이에게 토모에와 연결시켜주려 합니다. 병든 노모와 자식까지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는지 자격지심에 마음에도 없는 거절을 합니다. 巴さんはぷっつりと私たちのうちにおいでにならなくなりました。 그리고 어느 날 이 지역 번주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이베이는 새 번주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죽은 번주의 경호무사였던 요고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일전에 한번 겨뤄보자 했던 그 사람이죠. 암살을 하러 무사를 보냈지만 손을 쓸 수가 없으니 검수 실력이 마을 곳곳에 소문이 난 세이베이를 선택한 거죠. 새 번주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마지못해 받아들입니다. 세이베이는 간만에 진검을 들어보고 만반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대도 상대인지라 자신도 어찌 될지 모르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토모에를 불러봅니다. 그리고 토모에에게 결투를 위한 단장을 부탁합니다. 오랜만에 머리도 정갈하게 빗어보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토모에에게 아주 깊이 눌러왔던 자기 마음도 고백하는데 좀 일찍 좀 하지 그랬냐? 결투하러 가는 세이베이. 결투의 걱정보다 토미에의 혼담에 마음이 더 허탈할 것 같네요. 드디어 도착한 요고의 집. 들어서니 요고는 결투할 생각 없이 침착하게 술 한잔 권유합니다. 요고는 자기 처지에 대해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하고 요고의 사무라이로서의 삶이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것 같아 세이베이는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그런데 결투 안 하고 이렇게 신세 타령으로만 때울 것 같더니 대뜸 자기 무시한다면서 느닷없이 결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좁아터진 공간에서 혈투를 벌입니다. 그래도 좀 더 젊은 사무라이인 세이베이. 마침내 요고를 쓰러뜨리고 허탈하게 요고의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무사히 집에 돌아온 세이베이. 집에는 아직 토모에가 기다리고 있었군요. 그리고 토모에가 이 두 딸의 엄마가 된다는 나레이션과 함께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황혼의 사무라이는 야마다 요지가 감독하고 일본 국민 배우 사나다 히로유키와 미야자 리에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에도 말기 시절 1860년대를 배경으로 막부와 사무라이가 몰락해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혀 사무라이답지 않은 사무라이의 가족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잔잔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군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는 그 처절한 사무라이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가장으로서 병든 노모와 두 딸을 부양하는 궁핍한 생계형 사무라이의 이야기란 걸 알고 난 뒤에 나이가 들고 나서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영화에서는 막내딸이 백발 할머니가 되어 과거를 회상하는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세이베이가 토미에와 다시 가정을 이룬 몇 년 후 보신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가 추가됩니다. 보신전쟁은 일본 메이지 유신 이전에 서구 문무를 받아들였던 사초동맹의 신정부군과 구막부군 사이에 벌어졌던 1년간의 짧지만 굵은 내전이었습니다. 물론 신정부군의 서구화된 화력 앞에 일본도를 휘두르던 사무라이 중심의 구막부군이 상대가 될 수 없었죠. 영화에서 세이베이의 별명이 황혼의 세이베이인 것처럼 이 시기는 사무라이라는 계급도 점점 쇠퇴하는 시기였고 황혼기를 맞이하는 사무라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이 사무라이면서 가장인 세이베이의 소박하고 고단한 삶과 아주 오묘하게 중첩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권력에 순응해야 했던 사무라이로서의 정체성과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의 도리 사이에서 충실하지만 소심해 보이기도 하는 이 세이베이의 모습이 시대는 바뀌었어도 지금 시대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가장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황혼의 사무라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